자, 이제 수열의 수원의 마지막인 동시에 수열의 마지막 파트인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갈 텐데, 이게 좀 정의되어 있는 대로 이제 읽어봅시다. 첫째 항 A1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그때 말했지만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 좋아요. 그 노트도 기억을 하셨어요? 네? 그래, 미쳤네요. 웬일로? 좋은 의미로 미쳤네요. 네, 점화식입니다.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그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하나씩 나열하면서 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숫자를 집어넣고 또 나온 숫자, 또 대입하고 또 나온 숫자, 계속 숫자를 나열하면서 이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그 증명 방법 중에 기납적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은 서로 다른 느낌이에요. 다 서로 달라.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지금 말한 대로 첫 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그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별건 없습니다. 나열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우죠. 등차와 등비 수열. 근데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얘기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보통 이래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이 항의 차이점이겠지만 얘랑 뭐 똑같은 식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에다가 d를 공차를 더하면 이제 뒤에 있는 항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인 거고. 그 다음은 이 표현도 했었죠. 이 표현이 뭔가요? 어디 있나요? 이 표현.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때 한번 수업할 때 써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 수업할 때 써드린 겁니다. 이건 등차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기납법이고, 그러니까 점화식이고, 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한 수학적 기납법이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는 두 개항이 합과 같다. 그 양쪽 끝에는 두 개항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으로 등차 수열을 정의하겠다라는 표현이고, 등비 수열도 그래요. 첫장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은 보통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 앞에 있는 항에 공비를 곱하면 뒤에 있는 항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아니면 뭐 양변을 AN으로 나눠서 1항분의 2항, 2항분의 3항, 3항분의 4항 하다 보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 나타나고 그 상수를 우리는 공비라 정의한다. 그다음에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게 되면 양쪽 끝에는 두 개항의 곱과 같다라는 표현이었죠. 그 양변을 이걸 an 플러스 1과 an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양변을 an 플러스 1과 an의 곱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 딱 이 식이 나와요. 이렇게 등비 수열을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었네요. 앞에서 많이 한 거라 뭐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는 두 문제, 여기는 두 문제를, 재미없는데 이 문제는 빈칸이 쳐져서 어쨌든 뭐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기납적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예전에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였거든. 자꾸 예전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무슨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몰라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쉬워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돼. 예전에는 이 기납적 정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유형마다 또 문제 너무 다양하게 또 변형이 돼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분량도 많은 데다가 쉽지는 않아서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뭐 교육 과정 자체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너무 어렵게 배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을 나열해서 구할 수 있는 항까지만 정리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수능도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추론하는 능력은 이제 키우긴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공식 예전처럼 공식을 남기게 된다거나, 예전에는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최소한 6개, 7개, 8개까지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역이 나타나면 그 공식에 빨리빨리 적용시켜야 되니까. 워낙 문제가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 잘려서 그냥 몇 개 나열하다 보면 규칙을 찾는 형태로만 가시면 돼요. 몇 개 나열해 보는 겁니다. 얘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A2가 되죠. A2는 3분의 1 곱하기 A1 이렇게 돼요. n에 1 집어넣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집어넣겠죠? 그럼 A3은 4분의 2 A2, A5는 A4는 5분의 3 A3, A5는 제가 뭐 잘못 쓴 거 같죠? 아니에요. 6분의 4 A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20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젠가 20항이 나올 거예요. 그럼 A20 n에 뭘 집어넣냐면 19를 집어넣겠죠. n에 19를 집어넣으면 21분의 19 됐나요? 여기는 똑같은 숫자니까 A1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쭉 다 뭐 하시냐면 곱해보는 겁니다. 그냥 곱하면 잘 이해 안 되니까 양변을 오른쪽에 있는 항으로 나눠줘요. 그럼 A1분의 A2는 3분의 1, 그 다음에 A2분의 A3는 4분의 2, 그 다음에 A3분의 A4는 5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곱해서 마지막에 A19분의 A20은 21분의 19 이렇게 이걸 다 곱합니다. 곱하다 보면 1항 지워져요.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분모는 A1이 남고요, 분자는 A20이 남아요. 이 분수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저걸 옆으로 써볼게요.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0분의 18 곱하기 21분의 19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워지는 게 여기 있는 분모 하나 건너뛰고 분자, 분모 하나 건너뛰고 분자, 분모 하나 건너뛰고 분자 이런 식으로 지우다 보니까 분자에 조그만 거 2개 남죠. 그러면 분모 하나 건너뛰고 분자, 분모 하나 건너뛰고 분자 이런 식이니까 나머지는 분모에 큰 거 2개 남아요. 항상 그런 규칙이에요.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앞에 조그만 거 하나 남으면 뒤에는 큰 거 하나 남고, 앞에 조그만 거 2개 남으면 뒤에는 큰 거 2개 남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20 곱하기 21분의 1 곱하기 2가 남겠죠. 그 A1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럼 생략하고 A20의 값은 이거 약분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210분의 1 이렇게 20항이 나온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이쪽은 등차 등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등차 등비인 건 눈치만 채시면 됩니다. 이게 74번에 1번 보시면 이거 등차 수열이네요. 항과 항사의 차이가 항상 3이라는 뜻인 건 이거 등차 수열. 그럼 첫 번째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작성해서 제 10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75번 같은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죠. 누가 봐도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이 2고 네, 앞에 있는 항에 2를 곱하면 뒤에 있는 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등비수열이 되죠. 그럼 첫 번째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하신 다음에 네, 5번째 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쪽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에요. 여기는 지금도 여전히 수능에서 출제되는 부분인데 증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정리나 수학적에서 알려져 있는 바를 증명할 때 증명법을 쓰는데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거나 모의고사 출제되면 크게 2가지 꼴이거든요. 쉬운 형태, 어려운 형태. 그러니까 쉬운 형태라는 얘기는 위아래 상호관계를 잘 따지다 보니까 요 다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드립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립다 어려운 이유는 증명을 해. 뭐 증명을 해놨어요. 근데 요 2줄을 가지고 잘 이용하니까 요 밑에 빈칸을 내가 채울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빈칸을 막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증명이 돼 있어요. 읽어봤어. 증명이 돼 있어. 읽어봤어. 근데 그 다음에 뭘 채워넣으래.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2번째 줄과 3번째 줄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줄이 보통 한 3줄에서 5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 결과 이렇게 된다.
빈칸 채워놓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봐야 한 줄 두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생각보다 어려운 식을 막 세 줄 다섯 줄 생략하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세 줄 네 줄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래 이런 증명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이런 문제풀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심한 경우는 여기 리미트 들어가 있고 별짓 다 해요. 나중에는 복잡한 것들 막 갖다 껴놔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뭐가 들어갈지는. 크게 쉬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두 개를 출제되는데 비율은 매번 따져봐질 않았지만 이게 한 3에서 이런 게 한 3문제, 그럼 여기 한 7문제, 혹은 이게 한 4문제, 이게 한 6문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해. 조금은 더, 수학적 기납법이 어려운 문제가 좀 더 거의 비슷한데, 이쪽이 좀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나오면 손을 잘 못 대죠. 굉장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수학적 기납법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빈도가 매번이 아닙니다. 이게 매번이 아니에요. 한 2번에 한 번 꼴, 3번에 한 번 꼴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2-3번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가끔은 좀 모의고사나 수능을 좀 전략적으로 짜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난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다 해야 되죠. 근데 난 1등급이 목표가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연습한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 냉정히 말하면. 얘는 연습해서 늘어. 근데 얘는 한두 번 연습해서는 안 늘어요. 굉장히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감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살려놔야 되는 거야. 문제들 진행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끌어내는 능력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대비 이건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없는 문제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매 시험마다 매번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2-3번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만 나온다는 또 보장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걷어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 대비 너무 문제 어렵고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이쪽은. 근데 학교 내신이니까 대비를 하는데 모의고사는 전략적으로 내가 꼭 1등급이 아니야. 그러면 가끔 건너뛰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라. 내 말은 건너뛰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할 때 저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고 지금은 내신 대비하는 거잖아. 다 해야죠.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공식 하나를 만들어냈어. 얘기한 적 있어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증명을 막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뭐였냐면 1항에서 참이됨을 내가 보여줘. 근데 문제는 이게 2항에서 참이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또 뭐 해야 되냐면 2항에서 참이됨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해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3항에 또 참이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집어넣어 또 참이됨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증명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의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대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딘가에서 오리가 나왔다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냐면 일단 제 1항에서 참이됨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보통 집어넣어서 확인해요. 집어넣어서 A는 제일 간단한 숫자니까 n에다 2를 집어넣어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참이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책에서는 K라고 되어 있죠. 어떤 특정화에서 참이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증명은 못해.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식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냥 n 대신에 K만 대입하시면 돼요. 식이 어디 있나요? 식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식이 참일 때 그럼 n에다 K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주어져 있는 n 대신에 K로 바뀌었지? 그냥 식 한번 다시 똑같은 식 한번 더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n에다 K를 집어넣어서 이 식이 참이됨을 증명한 상태에서 가정한 상태에서 n에다가 K 플러스 1, 요 K항 다음에 있는 식을 집어넣어서
이게 참이됨을 얘는 증명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일단 앞에 있는 식이 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 앞에 있는 식이 참이라면 그 다음에 있는 항도 무조건 참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앞에 있는 항이 참이기만 해. 그럼 뒤에 있는 항은 무조건 참이야. 10항이 참이기만 해. 그럼 11항은 무조건 참인 거야. 이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n 대신에 1을 대입해요. 그럼 1항이 참이야. 그럼 저쪽으로 2항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2항이 참이야? 그럼 3항이 참이 되는 거예요. 3항이 참이네? 그럼 그 다음 항인 4항이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명법을 기납적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수학을 증명할 때 아까처럼 내가 공식 하나 만들어놨어. 모든 자연수에 참여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런 증명을 거쳤어요. 최초의 자연수인 1에서 이 식이 참여됨을 보여준 거예요. 자, 보셨죠? 기자분들한테. 제 1항에서 참여되는 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항에서 참여된다고 저희가 가정합시다. 이건 그냥 그건 참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가정한 상태에서, 자, 만약 얘가 참이라면 증명을 통해서 그 다음 항도 무조건 참임을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증명한 걸 보셨죠? 그러면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K 대신에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1항이 참이라면 2항도 참일 겁니다. 2항이 참이라면 3항도 참일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이런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최초의 수에서 꼭 1은 아니야. 이게 어떤 문제에서는 자연수인데 어떤 문제에서는 뭐 2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의 수에서 이 식이 참이됨을, 이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참이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K번째 항,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정하는 거죠. 어떤 특정 항에서 참이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항에서 항상 참이됨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K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이렇게 차례차례 참이됨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쓰이는 이 식이 크게 두 종류거든요. 등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등식일 때 이걸 수학적으로 이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이게 참이됨을 보여준다 라고 할 때 있죠. 그때 쓰이는 증명법은 보통 이게 많이 씁니다. a와 b가 만약 서로 같다면 a에다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해도 그 식은 서로 같다. 이걸 통해서 K번째 항이 참이라면 K 플러스 1번째 항도 참이 된다. 이런 걸 증명하는 때 보통 이 식이 많이 쓰여요. 그 다음 부등식일 때는 뭐가 쓰이냐면 A보다 B가 커요. B보다 C가 커요. 그럼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 B가 다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부등식은 참이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나요? 77번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임을 알았다면 어느 하나 둘 다여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되면 제가 참이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P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명제를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빈칸 채우는 겁니다. P1, P2, P3인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될 명제를 찾는 거예요. 근데 P1이 참이면 네모의 참 거짓과 관계없이 P3이 참이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n값에 1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P1이 참이되면 얘는 P2가 되고 얘는 P3이 되겠죠. 근데 얘가 참이됐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이되면 얘는 무조건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P1이 참이되면 P2의 참 거짓과 관계없이 P3은 무조건 참이되는 겁니다. 만약 P3이 참이되면 P4가 참이므로 n이 네모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 두 번째 줄. P3이 참이면 P4가 참이므로 n이 P3이 참이면 P4보다 쭉 참이 된다 뜻이니까 결국은 3 이상의 자연수에서는 무조건 참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런가요? 왜요? 네. P1이 참이면 이렇게 되죠? Pn 그다음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임을 알면 나머지 얘는 무조건 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책에 나온 것처럼 P1이 만약에 참이 된다면 P3은 참이 돼요. 얘가 참이 됐어요. 그럼 앞에 있는 두 개 중에 얘가 참이 됐잖아?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두 개 중에 세 개를 하나를 배열할 때 P1, P2, P3을 만약 배열할 수 있고, 그다음 P2, P3, P4를 배열할 수 있죠. 이렇게 세 개씩 연속적으로 배열한다면 1, 2, 3, 2, 3, 4,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연속적으로 배열한다면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얘가 참이에요? 그럼 얘가 참이면 얘랑 관계없이, 이게 참이면 얘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이 됐다고 쳐봐? 그럼 얘가 참인 거야. 그럼 P2와 관계없이 P4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럼 P4가 참이 되면 P3도 아까 참이었죠. 둘 다 참이니까 P5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쭉 다 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P1이 참이라고 해서 P1이 참이면 P3부터는 쭉 다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P3 이상, N이 3 이상부터는 무조건 참이 되는데 문제는 P2가 참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서 이게 참이됨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은 P1이 참이됨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P2가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P1이 참인 것과 P2가 참인 것을 모두 다 확인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참이 된다는 뜻이죠. 있나요? 만약에 그럼 P1을 참임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1, P2, P3이 있어요. 여기를 P,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뒀다 칩시다.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뒀다 쳐요. P1이 내가 만약에 참인 걸 모르겠어. P1은 모르겠어. 근데 P는 확실히 참이야.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얘는 모르겠지만 P가 참이니까 P3이 참이 되죠. 그럼 P와 P3이 참이에요. 그럼 당연히 P4도 참이 되고 P3, P4가 참이니까 P5도 참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다 참이 될 겁니다. 근데 P2가 참인 걸 증명했다고 해서 P1이 참인 것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자연수니까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P1이나 P2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P1 때문에 P2가 참인 걸 확인이 안 되고 P2 때문에 P1이 참인 걸 확인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에서 참이 되려면 P3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되긴 되는데 1, 2는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둘 다 참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모든 자에서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1이 참이면 P1이나 또는 P2가 참이면 둘의 관계없이 3부터는 무조건 참이니까 문제 없는데 P1이 참임을 이용해서 P2가 참것을 따질 수 없고 P2가 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P1이 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Pn이 참이려면 P1과 P2를 동시에 참임을 증명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게 참이 되는 명제가 확인되려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다 참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관계고요. 네, 이쪽도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푸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좀 작으면 책 걸 좀 보시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성립함을 다른 방법이 아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많이 보던 식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야. 이게 뭐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 혹은 이게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죠.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SN은 2분의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거기다가 항수를 곱한다. 그치? 근데 사실 얘는 증명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았잖아.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등차수열의 합공식도 사실 증명했다기보다 그냥 외우고 있는 거리 거의 가깝거든요. 선생님 가우스에 대한 예를 들면서 간단한 예를 보여주긴 좋지만 거의 우리는 그냥 등차수열 합은 저렇게 풉니다 라고 그냥 기억하는 거에 가깝지 증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뜻이죠. 그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다는 얘기는 일단 최초의 수에서 참이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임의의 항에서 참이됨을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 항에서 참이됨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루루룩 이제 참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모든 잔수로였으니까 당연히 n에다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n에 1 집어넣어요. 이 시기에 n을 1을 집어넣어. 그럼 뭐 말이 이상한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n이 1이라는 얘기는 좌변이 1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항의 개수만큼 자연수를 덧셈하는 거든. 항이 하나면 1 더하고 항이 2개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고 항이 3개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n이 n에 1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을 계산하겠다는 뜻이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그냥 1 요 하나만 남는 겁니다. 우변은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 약분하면 1. 좌변 1, 우변 1. n이 1일 때 이 식이 참이됨을 보여줬네요. 이해되나? n이 1일 때 이 식은 참이됨이 보여진 겁니다. 사실 대입을 통해서 가상이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1대입니다. 이 주어진 승식이 참이됨을 가정하자라는 뜻은 n 대신에 그냥 k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n 대신에 k만 대입해서 그냥 임의항이라는 뜻이에요. 임의항에서 저 식이 참이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2분의 n 대신에 k만 대입하면 되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지금 모양을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k까지 이 합과 2분의 k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는 게 지금 그냥 가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등식은 아직 참인지 증명 안 했잖아. 참인 걸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 k를 집어넣어서 이게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정만 한 거야. 참이라고 치자. 이게 만약 근데 참이라면 얘네들이 서로 같다면 여기까지는 k항까지죠. 그럼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항을 만약 적용한다면 이 뒤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덧셈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1항부터 k항까지 합이니까 1부터 k까지 덧셈을 한 거예요. 1부터 2까지 합이면 1 더하기 2 1부터 k항까지 합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합. 그럼 k 플러스 1항까지면 뒤에 k 플러스 덧셈돼서 1부터 k 플러스 1항까지 합이 나오겠죠. 근데 좌변에 없던 k 플러스 1이 생긴 거예요. 우변은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덧셈해야 등식이 참이 되죠. 노란색이 참이라면 빨간색도 당연히 참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근데 남은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변만 계산하세요. 2분의 k 플러스 1 이거 통분필합니다. 2분의 2 k 플러스 1 그렇죠? 그 둘을 덧셈하게 되면 2로 통분된 상태에서 얘네가 뭐가 돼요? 공통인수가 돼요. 그럼 k 플러스 1로 묶이고 얘랑 덧셈한 거니까 k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결과가 뭐죠? 라고 하면 이 결과가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다가 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여기는 좌변은 1, 2, 3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겁니다. k 플러스 1항까지 덧셈한 거죠. 그럼 이게 만약 3이라면 당연히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만약 3이야. A와 B가 서로 같아. 얘네들이 서로 같다면 당연히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막 노란색이 참이라면 빨간색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알려진 바니까. 근데 이렇게 알려진 바로 조사해 보니까 뭐야, 주어져 있는 관계식 이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k 플러스 1 대입하면 우변이 정확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n 대신에 여기는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좌변은 k 플러스 1까지 합, 우변은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k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럼 노란색이 참이라면 이 식도 무조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식이 뭐였냐면 n 이퀄 k를 n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거고, 얘는 n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은 결과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에 따르면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얘는 가정한 거고, 얘는 이런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n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k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k 대신에 1 대입해요. 그러면 1인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저절로 2가 참이 돼요. 2가 참이 되면 3도 참이 돼요. 3이 참이 되면 그 다음 항인 4도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모든 자연수마다 따로 내가 일일이 다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도미노처럼 두두두둑 다 넘어지는 형태로 다 참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셨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제 부등식 갑시다. 이거 등식 한번 해봐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3번 2번 문제 해보세요.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식이 모든 자연수에 참이 되면 이제 보이시오라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왜 참이 되는지 이제 수학적 기납법 통해서 증명하는 건데,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죠? 최초의 자연수 1에서 참이 됨을 보여야 돼요. 그럼 좌변은 1이 되죠. 1항까지 합이니까 1이 돼요. 우변은 n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1의 제곱. 그러니까 좌우변이 서로 같다는 뜻은 이 식이 n값 1에서 성립함을 증명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은 임의항 k에서 이 식이 참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n 대신에 그냥 k만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2k-1, 여기는 k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요 식에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여기다가 위에는 등식이 참이죠. 가정한 거긴 하지만 일단 참이라 본 거지. 그럼 이 식의 요 다음에다가 여기 k번째항인 k 플러스 1번째항이면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세요. 그럼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이죠.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덧셈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배운 바가 되려면 등식의 성질에 따라 a와 b가 서로 같다면 양쪽에 똑같은 수를 혹은 똑같은 식을 더해도 그 식은 변함없이 늘 참이 되죠. 그럼 이 쓰는 식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이 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n이 k에서 이 식이 참이 된다고 가정하면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얘가 참이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참임을 수학적으로 이건 증명을 한 거죠. 등식의 성질에 따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인 2가 참이 되고, 다시 1을 집어넣으면 3항이 참이 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부등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등식보다 부등식이 좀 더 헷갈리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부등식을 증명할 때 뭐가 쓰이냐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나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A보다 C가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증명 과정에 뭐가 쓰냐면 A는 B보다 큰 거예요. 근데 B는 C보다 큰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 부등식 성질에서 A가 B보다 커. 근데 B는 C보다 커. 따라서 이거 내가 증명하고 싶은 A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기법이 이제 쓰이는 건데, 첫 번째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시오.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최소의 자연수에서 참여됨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n에 보면 5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 식은 5 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그럼 n에다 5를 대입해야 되죠. 그럼 2의 5제곱이 5의 제곱보다는 큽니다. 크죠? 32가 25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거는 최초의 자연수 5에서 참여됨을 보여준 거죠. 참여됩니다. 성립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n이 k라는 5 이상의 자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5보다 큰 자연수. 그래서 참여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의 k제곱, 얘는 k제곱. 여기 뭐 한 거라고요? 이건 아직 밝히지 못해서 그냥 가정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학적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 근데 이건 약간의 짐작, 추측이 좀 필요한데, 결론 내가 마지막에 만들고 싶은 건 뭐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집어 들어가서 여기에 2의 k 플러스 1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나는 어쨌든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얘가 참여되는 걸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참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얘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이야. 그럼 다시 k에다가 5 집어넣으면 5가 참이야? 그럼 6이 참이야. 그럼 6이 참이야? 그럼 7이 참이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결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증명을 해야 될 식은 이건 거예요. 이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쓰인다고 그랬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A는 B보다 크다. 그리고 B는 C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C보다 크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죠? 그러려면 어쨌든 이게 좌변에 A가 필요하긴 해. 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2를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그래야 지수 하나 더 쓰면 돼서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되죠. 근데 이게 부등식 성질이거든. 왼쪽 오른쪽보다 커. 근데 왼쪽에 2를 더했네? 그럼 오른쪽도 왼쪽에 2를 곱했네? 그럼 오른쪽도 2를 곱해도 부등식은 변함이 없이 참이되죠. 그걸 써주는 거예요.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2의 k 제곱보다는 크다. 부등식 성질에 따라서. 그럼 아까 말한 얘가 A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B. 그럼 내가 할 일이 정해진 거야. 내가 할 일은 그렇다면 2의 K제곱인 B가 C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얘는 얘보다 크고 다시 얘는 얘보다 크니까 마지막에 A가 C보다 크다가 참여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갈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합니다. 이게 참여돼요. 근데 보통 교재나 해설에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요. 뜬금없이 2K의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뺐을 때 이걸 빼요. 2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 K제곱 마이너스 2K. 요 뒤에 뭐 붙이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는 거예요.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여봐요. 그럼 얘는 플러스 1,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여기를 뺐다는 얘기는 빼서 이게 결국은 양수가 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에가 더 큰 거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게 마무리할 때 꼭 뭐 완전 제곱식을 묶지 않아도 돼.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되니까 계산할 때 이렇게 합시다. 계산할 때 얘네들이 계산해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남죠. 여기서 얘네들을 k로 묶어요. k-2가 되죠.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가 k 값이 뭐 이상이라고 그랬죠? 5 이상이라고 그랬죠. k에 여기다 5를 집어넣어봐도 이게 양수인 거 확인돼요. 그럼 k에 5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게 양이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뺐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던 거예요.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큰 겁니다. 그럼 따라서 a는 c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식이 나와요. 위에 있는 관계식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딱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럼 얘가 만약 참이라고 가정하면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무조건 참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n 대신에 k 대신에 5를 집어넣고 그럼 5 집어넣으면 6참이 되고 6참이 되면 7참이 되고 7참이 되면 8참이 되고 도미노처럼 모든 자연수가 참이 된다. 5 이상의 자연수는 항상 참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A, B, B, C 요 다리가 되는 B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2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제였죠. 다음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n이 1 이상이니까 첫 번째 n에 1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3, 우변은 2. 따라서 3이 2보다 크죠? 이게 1에서 참이 되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 n 대신에 k를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은 3의 k제곱, 우변은 k 플러스 1. 이렇게 크다고 이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내가 부등식 성질에서 이제 뭘 써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어야 될 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n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그럼 내가 완성해야 될 꼴은 얘보다 k 플러스 1 되면 k 플러스 2가 되니까요.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뭘 껴야 될지는 이제 고민해야 되지. 중간에 뭔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요 상태에서 3을 양변을 곱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바뀌려면 양변에 3을 곱해야 돼요.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3의 k 플러스 1제곱 여기다 3을 곱하면 3k 플러스 3. 여전히 이쪽이 크죠? 어차피 부등식이 왼쪽이 컸는데 양수 3을 곱해도 여전히 양쪽이 큰 거니까요. 그럼 얘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죠? 그럼 얘는 결론은 얘보다는 크다는 것만 뭐 하면 되죠? 증명하시면 됩니다. 얘가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될 거는 이제 요 부분을 붙여야 되는데 요 부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그 뒤에 있어야 될 내용은 요 뒤에 있어야 될 내용은 3k 플러스 3이 k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빼게 되면 2k 플러스 1이 되고 k 값이 1 이상의 자연수라면 이 식은 늘 양수가 되겠죠. 이건 뭐 늘 3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당연히 양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뜻은 따라서 3k 플러스 3이 k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의 k 플러스 1제곱은 3k 플러스 3보다 큰데 3k 플러스 3은 다시 k 플러스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참이 됐다는 뜻은 결국 다시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무조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등식은 무조건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K항에서 참여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K 플러스 1항은 수학적으로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대신에 이제 1 대입하면 쭉 다 모든 항에서 참여된다고 증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마무리 쓸 때는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된다. 마지막 쓸 때는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은 모든 실수 범위에 항상, 그러니까 K가 모든 실수 아니죠? K가 n이 1 이상의 자연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뭐 더 쓸 필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얘가 이거 크고 이게 참여됨으로 따라서 여기 있는 n에서 k 플러스라도 이 식이 참여됨을 보여줬으므로 부등식은 항상 1 이상의 자연수 부등식에서 참여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